안녕하세요. Hello, 애플 본사분을 만났어요. hello. I love Galaxy.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올해도 애플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산호세에 있는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서 WWDC 2023 키노트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애플 생태계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그 내용을 미리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에 얼마나 더 좋은 기능이 생기는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앱등이 여러분 가시죠. iOS 1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정말 잘 쓰는 기능이죠. 에어드롭이 더 편하게 업데이트됩니다. 친구 아이폰에서 4K 영상 같은 대용량 파일을 받을 때 에어드롭으로 받고 있다가 친구가 갑자기 아이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버리면 파일 전송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이제는 에어드롭 도중에 서로의 기기가 멀어지게 돼도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계속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에어드롭을 할 때 공유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아이폰을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에어드롭을 보내지 않아도 서로의 기기를 가까이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임드롭이라는 쌈박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번호를 교환해야 할 때 서로 아이폰을 그냥 가까이 가져대기만 하면 에어드롭 방식으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함께 이메일 주소나 직장 연락처 같은 상세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일종의 디지털 명함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화면이 떴을 때 내가 상대방과 명함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캔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네임드롭 기능은 아이폰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갖다 대도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진짜 잘 써먹을 것 같죠? 메시지 기능에도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사진첩에 있는 사진에서 피사체만 분리해서 라이브 스티커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iOS 16에 들어갔던 피사체 인식 기능을 계속해서 야무지게 잘 써먹는 모습입니다. 또 메시지 앱의 검색 기능에 검색 필터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검색 범위를 좁혀서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체 메시지방에서 내가 잠깐 일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따라잡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화창에서 마지막으로 읽은 메시지로 바로 이동해서 대화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에 체크인이라는 기능이 도입되는데요.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안심 메시지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움직임이 멈추면 기기의 위치 정보랑 배터리 잔량,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상태 같은 정보가 지정된 연락처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전화 앱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회의 중이거나 전화 받기 곤란할 때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상대방이 남기는 음성 메시지를 실시간 받아쓰기 기능을 활용해서 화면에 문자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급한 일이면 도중에 바로 전화를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신박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음성 메시지를 미국만큼 활발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용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OS 17에 스탠바이라는 기능이 생기는데요. 아이폰을 가로로 놓고 충전 중일 때 아이폰 화면을 일종의 탁상 시계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양하게 시계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 사진을 배치해두거나 위젯을 표시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의 실시간 현황이나 캘린더 앱을 꺼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잘 사용하는 기능이죠. 사실 기술적으로 대단할 건 없지만 이 기능이 생기면 실용적으로 굉장히 잘 써먹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iOS에 소소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이폰에서 일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일기 앱도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이폰 사진 앱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얼굴을 제각각 인식해가지고 특정 인물만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아이폰 앨범에 저의 반려묘인 구름이의 사진이 한 수천 장 있거든요. 이제 구름이 사진을 따로 분류해서 앨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구름이에게 돌릴게요. 구름이 사랑해요. iPadOS 17에는 기존의 iOS에만 있던 기능들이 좀 추가된 모습입니다. 잠금 화면을 iOS 16에서 했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잠금 화면에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 실시간 현황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의 대화면을 활용해가지고 PDF를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아이폰 기본 앱인 메모 앱에서 사용자가 PDF 문서를 정리하고 읽고 문서에 쉽게 주석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로 PDF 위에 바로 스케치도 할 수 있고요.
메모 앱의 공동 작업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 PDF 내용을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맥OS 14는 이번에 새로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맥OS는 예전부터 그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명을 따와서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새로운 OS의 이름은 와인 산지로도 유명한 소노마입니다. 맥OS 소노마에서는 데스크톱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젯을 맥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기능이 눈에 띄게 바뀌었는데 이 발표자 오버레이라는 비디오 효과를 이용하면 공유 중인 그 내 발표 콘텐츠 위에 발표하는 사람의 모습을 합성해서 위에 올려가지고 정말 약간 눈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OS에 게임 모드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게임 모드에서는 CPU와 GPU를 게임의 최우선 순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매끄럽고 일정한 프레임률로 최적화된 게이밍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WWDC 2023 키노트에서는 새로운 맥 하드웨어도 공개됐습니다. 일단 애플 실리콘의 최상위 라인인 M2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M2 맥스 칩 다이를 2개 이어붙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1 울트라보다 20% 빨라진 CPU와 최대 30% 빨라진 GPU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192기가의 어마어마한 통합 메모리 용량을 지원하고요. 메모리 대역폭은 M2 맥스보다 2배 확장된 800기가/s입니다. M2 울트라의 공개와 함께 드디어 맥 실리콘 기반의 맥 프로가 등장했습니다. 애플은 M2 울트라를 탑재한 맥 프로를 애프터버너 카드 7개짜리에 버금가는 성능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엔진을 갖춰서 22개라는 전례 없는 4K 프로레스 동영상 스트림을 재생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맥 프로 타워형의 기본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49만 원부터더라고요. 그리고 192기가 통합 메모리 옵션을 추가하면 116만 원이 더 든다는 꿀 정보를 참고로 같이 전해드립니다. 맥 프로만 공개된 게 아니라 맥 스튜디오 M2 모델도 공개되었고요.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도 함께 나왔습니다. 11.5mm 두께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5.3인치 화면이고요. M2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최대 18시간의 긴 배터리 시간을 지원합니다. 애플이 항상 엔트리 모델에는 대화면을 잘 넣어주지 않는 그런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맥북 에어도 13인치 모델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사용자들이 큰 화면을 쓰고 싶으면 프로세서도 같이 올리고 무게도 같이 올리고 금액도 와장창 올려서 무조건 맥북 프로를 선택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맥북 에어에도 15인치 화면 옵션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맥 유저는 물론 윈도우 진영의 초경량 노트북을 쓰던 소비자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맥북 에어 15인치 기본형 모델이 189만 원부터고요. 기존에 판매했던 13인치 맥북 에어의 가격을 10만 원 이하에서 159만 원으로 내렸다는 것도 꿀정보입니다. 이제 워치OS를 살펴보겠습니다. UI가 꽤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워치페이스에서 위젯을 스마트 스택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응형 위젯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날씨나 일기예보를 보여주고 여행 갔을 때는 지갑 앱에서 탑승권을 그 시간에 맞게 표시해주고 미팅이 가까워진다 이러면 캘린더 앱을 띄워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플 워치의 작은 화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워치 페이스도 두 가지가 새롭게 공개되는데요. 팔레트 케이스는 일단 서로 겹치는 3가지 레이어로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시간에 맞게 컬러도 계속 변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화 피너츠의 캐릭터인 스누피 페이스가 추가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날씨 상황에 맞게 캐릭터가 반응을 하고 사용자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같이 해서 움직이기도 한다니까 꼭 이 페이스에서는 운동을 해봐야겠어요. 정신 건강을 위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기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다양한 모형을 스크롤하면서 그 중에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골라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근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시력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기능도 생길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최소 하루에 80분에서 120분가량 야외에서 태양을 봐야 시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부모님과 페어링해두면 주변광 센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일광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뎁스 카메라를 활용한 화면 주시 거리 기능을 활용해서 30cm보다 아이폰을 너무 가깝게 보고 있을 때는 화면과 조금 더 멀어지라고 권유해주는 그런 기능도 생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약간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시력을 지키는 새로운 기능을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원모 띵 이러면서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화면을 보는 애플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루머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인데요. 형태는 루머와 비슷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가격은 예상보다 더 높은 3,499달러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엄청나죠?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WWDC 2023 키노트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영상을 추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자,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목이 쩍쩍 갈라지는데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